안녕하세요.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30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알버트입니다. 알버트는 글작가가 도나조 나폴리이고요. 그림 작가는 짐 라마쉬입니다. 작품의 특징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고요. 여기에는 홍관조의 한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책은 빛을 다루는 섬세한 기법과 서정적인 화풍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미술 재료가 너무나 특이하게도 아크릴 물감 과슈가 불투명 수채화 물감이죠. 색연필 파스텔을 작가가 모두 다 레이드 해가지고 굉장히 독창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그림은 처음 봤습니다. 내용입니다. 알버트는 토마토 주스를 마시며 아침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문의 쇠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서 날씨가 추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만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점심 식사 후에 알버트는 창가로 가서 단풍나무 쪽으로 손을 뻗고 날씨가 습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날씨가 더워서 그 다음 날에는 바람이 너무 심해서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버트는 은둔형 사람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집안에서 바깥으로 손을 내밀어서 날씨가 어떤지 알아보고 집안에서 바깥의 모습을 구경할 뿐이지 거기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친구들은 새둥지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나요? 멀리 나뭇가지에 새둥지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기 새를 키우는 장면까지 본 적이 있는지, 그 새들이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책에는 쓰여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은 적이 있는지, 새둥지가 있으면 그 새둥지, 저게 뭐 하는 걸까? 저건 뭘까? 그러면 저기에서는 아기새 부모가 아기새를 어떻게 키우는 걸까? 이렇게 알고 싶은 적이 있나요?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앞표지에 보면은 그림이 색연필이듯 색연필 같기도 하면서 뭔가 또 파스텔 같기도 하면서 그림이 굉장히 깊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책을 대했을 때 와, 그림이 이상하네,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알버트, 주인공 알버트 위에 새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홍관조입니다. 근데 새가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있네요. 새들이 나뭇가지와 그 다음에 자기 솜털을 뽑아서 새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뒷표지입니다. 알버트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산책하기에 좋은 날인지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밖으로 내민 알버트의 손 위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알버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면지입니다. 파란색인데요. 알버트란 글자도 파란색이었죠. 속표지입니다. 속표지에 새가 한 마리 창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파란색으로 된 게 덧문이에요. 창에 덧문이 있고,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창 이외에 덧문을 하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창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삼중창 이런 말 하는데요. 옛날 같으면 여기 창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춥거나 더울 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헌사 페이지인데요. 헌사는 누구누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여기에 손이 나와 있고요. 그 위에 홍관조가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표지부터 집에 새들이 날아듭니다. 사람 손이 나오니까 사람 손 위에 홍관조가 나뭇가지를 떨어뜨립니다. 혹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는 거 보니 새 집을 지으려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가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알버트는 탁자에 앉아 토마토 주스를 마시며 아침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출근하기 위해 문을 나서는 소리가 시끌시끌하게 들려왔습니다. 옆집 강아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침 인사라도 하듯이 멍멍 짖어댔고 아이들은 깔깔거리고 웃으며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모두가 기분 좋은 소리였답니다. 알버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의 쇠창살 사이로 손을 뻗었어요.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쓰레기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갔어요. 그건 그리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알버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너무 추운걸? 알버트는 얼른 창문을 닫은 뒤 차가운 손을 녹이려고 두 손을 비벼댔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연재 만화를 읽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알버트는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밖에서는 어깨에 우편 가방을 둘러맨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또 제과점 앞에서는 빵집 아줌마가 그날의 특별한 빵을 팔기 위해 소리치고 있었고요. 오늘의 특별한 빵은 바로 노란콩 케이크예요. 꽃가게 아가씨는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모두 기분 좋은 소리였답니다. 알버트는 창가로 가서 단풍나무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오늘 날씨는 어떨까? 그때 아래에서 두 남자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그다지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너무 습한걸? 알버트는 얼른 창문을 닫고 바지에 손을 문질렀어요. 그러고는 카드를 꺼내 요술을 부렸답니다. 자, 여기에 알버트가 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홍관저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알버트가 말했어요. 오늘은 너무 더운걸?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바람이 너무 심해. 알버트는 날씨가 좋아지면 모자를 쓰고 산책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알버트는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들으면서 잡지에 있는 사진을 오리거나 붙이지도 않을 엽서를 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따스한 햇볕이 들던 어느 날 알버트 쇠창살 밖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손바닥 위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알버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위를 보니 홍관조 두 마리가 번갈아가며 알버트의 손바닥에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한 마리는 다홍색의 수컷 홍관조였고 다른 한 마리는 황토색과 주황색이 섞인 암컷 홍관조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컷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더 멋지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알버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오므린 손바닥 위에 나뭇가지가 쌓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홍관조들은 날개를 파닥거리고 이리저리 나뭇가지를 옮기면서 둥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둥지 가운데는 지푸라기를 따로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둥지가 완성되자 암컷 홍관조는 둥지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알버트는 암컷 홍관조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미안하지만 내 팔은 나무가 아닌데. 하지만 홍간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알버트가 들고 있는 둥지에 작은 알 4개를 낳고는 어디론가 훌쩍 날아가 버렸어요. 알버트는 곤란해하며 다른 손으로 머리를 긁적거렸어요. 알버트는 창밖으로 뻗었던 팔을 안으로 당기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홍간조의 둥지가 쇠창살에 걸려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서 있어야만 했답니다. 잠시 후 암컷 홍간조가 돌아왔어요. 알버트는 여전히 창밖으로 팔을 뻗은 채 서 있었어요. 홍간조 부인 둥지를 틀 장소를 잘못 골랐어요. 하지만 홍간조는 삐삐거리며 맑은 휘파람 소리를 내더니 둥지에 앉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날 밤 알버트는 서서 잠을 자야 했답니다. 다음날 암컷 홍간조는 알을 품고 있었어요. 그동안 수컷 홍간조는 어딘가에서 맛있는 먹이를 물고 와서는 암컷 홍간조에게 열심히 건네주고 있었어요. 알버트는 뻐근한 목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이봐요, 당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거 너무하잖아요. 하지만 홍간조 부부는 알버트를 힐끔 쳐다볼 뿐 다시 서로의 깃털을 다듬어 주는 데만 열심이었어요. 그날 밤도 알버트는 선체로 잠을 자야 했답니다. 3번째 날 알버트는 아픈 어깨를 빙글빙글 돌려보았어요. 땅으로 내려간 암컷 홍간조는 벌레를 잡고 있었어요. 그 사이 알버트는 처음으로 알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알은 젓갈색 반점을 띤 푸른색이었어요. 그때 수컷 홍간조가 암컷 홍간조에게 뭐라고 삐삐거리며 제달됐어요. 그러자 암컷 홍간조가 다시 둥지 위로 날아와 알을 품었답니다. 알이 참 예쁘네요. 알버트가 암컷 홍간조를 보며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홍간조는 희한한 울음소리를 내며 대답해 주었답니다. 알버트는 날마다 둥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새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된 알버트는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비행기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날아갔어요. 알버트는 얼른 팔을 안으로 넣고 창문을 닫고 싶었어요. 하지만 새 둥지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알버트는 멀어져 가는 비행기를 보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 흥미로운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러고는 살며시 미소를 지어보았어요. 어떤 날은 한 남자와 여자가 큰 소리로 싸우며 건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서로 화를 내며 등을 휙 돌리고는 가버렸어요. 그때도 알버트는 창문을 닫고 싶었어요. 하지만 둥지 때문에 창문을 연 채로 있어야 했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조금 전에 다투면서 헤어졌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다시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각자 선물 꾸러미를 한 개씩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바탕 크게 웃고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알버트는 선물 꾸러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러고는 살며시 미소 지었답니다. 하지만 알버트가 이렇게 상상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암컷 홍간조가 잠시 둥지를 비울 때면 알버트는 뜨거운 입김을 불어 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한 번은 새가 둥지를 비운 사이에 고양이 한 마리가 둥지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궁금한 표정으로 둥지 쪽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위쪽으로 뛰어오르려고 몸을 한껏 웅크렸어요. 그때 알버트가 고양이를 막으며 크게 소리쳤어요. 안 돼! 저리 가! 그러자 고양이는 얼른 도망쳤답니다. 고양이를 물리친 알버트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알버트는 입을 벌리고 삐삐 하고 울어보았지요. 수컷 홍간조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알버트를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알버트는 계속 삐삐 하고 울었답니다. 그러자 홍간조가 어디론가 날아가더니 잠시 후 딱정벌레 한 마리를 물고 왔어요. 알버트는 얼굴을 찌그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그러자 홍간조는 물고 있던 딱정벌레를 꿀꺽 삼키더니 다시 밖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검은 딸기 한 개를 물어왔어요. 알버트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맛있는 검은 딸기를 받아 먹었어요. 그날부터 알버트가 삐삐 하고 울기만 하면 수컷 홍간조는 알버트에게 맛있는 검은 딸기를 물어다 주었답니다. 이제 알버트는 주위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에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갔어요. 자, 이 새들은 삐삐 하면 먹을 것 달라는 소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열이틀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알 하나가 짝 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알버트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쇠창살 쪽으로 고개를 바짝 들이밀었어요. 잠시 후 두 번째 알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세 번째 알과 네 번째 알도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갈라진 알껍질 사이로 아기 새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기 새들은 알 밖으로 나오려고 물기에 젖은 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잘한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알버트가 아기 새들에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하해! 자, 새가 알에서 깨어나는데 열 이틀이 걸리나 봐요. 그 후 몇 주 동안 홍간조들은 아기 새와 알버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어요. 알버트는 점차 씨앗과 딸기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딱정벌레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암컷 홍간조는 알버트의 손목 위에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수컷 홍간조도 단풍나무 가지에 올라가 우렁차게 노래를 불렀고요. 얼마 후 아기 새들이 날 때가 되자 홍간조들은 휘파람을 불어 아기 새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곧 첫째가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이어서 둘째, 셋째도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막내는 금방 날아오르지 못했답니다. 막내는 알버트의 팔 위로 총총총 뛰어와서는 알버트의 코를 콕콕 쪼았어요. 아기 새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아기 새야, 용기를 내렴. 알버트가 말했어요. 자, 날아봐. 하지만 아기 새는 여전히 날개를 접은 채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알버트는 아기 새 앞에 모자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자, 먼저 나는 연습을 해볼까? 아기 새는 가볍게 모자 속으로 깡총 뛰어들어왔어요. 알버트는 아기 새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기 새를 좀 더 높이 들어 올리기로 했어요. 아기 새는 날개를 요란스럽게 파닥거리더니 사뿐히 모자에 내려앉았어요. 알버트는 점점 더 높이 아기 새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잠시 주위를 둘러본 아기 새는 날개를 활짝 펴더니 단풍나무 있는 곳까지 날아갔어요. 그리고 즐겁게 휘바람을 불었답니다. 알버트도 미소를 지으며 아기 새에게 휘바람을 불어주었어요. 이제 알버트가 들고 있는 둥지는 텅 비어버렸답니다. 알버트가 쇠창살에서 팔을 빼내자 손에 들고 있던 둥지는 아래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알버트는 풀과 나무와 하늘을 보았어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참 듣기 좋은 소리였어요. 그때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알버트는 이제 두 소리 모두 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알버트는 고개를 높이 들고 산들바람과 따스한 햇볕을 느꼈어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야. 알버트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모자를 썼어요. 알버트는 아주 오랫동안 거울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산책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버트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알버트는 자주 산책을 해요.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새처럼 하늘을 날기도 한답니다. 자, 어떠셨어요? 운둔형이고 집에서 세상을 등진 것처럼 살아가던 알버트가 홍간조를 만나서 사람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돼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림도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홍간조의 한사리도 나와 있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 저는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